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금 일간 6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1월에서 12월까지.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정확하니 음력 10월과 11월이기 때문에 양력 11월 7일에서 내년도 2024년 1월 5일까지의 운의 이야기인 것이죠. 경금은 양강암의 계명사입니다. 풀어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삶의 모토로서 나아가는 그런 성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실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경금 일간의 이 주인공들은 보면 사실 대가 센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얘가 대가 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포악하게 생겼다 그런 논리가 아닌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하고 자기 주장 그러면서 내심 자기가 강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자, 경금 일간적 요소에서 이렇듯 이직적인 부분 그리고 스카우트 합격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애정은 여성적인 시각과 남성적인 시각 그리고 건강적인 요소 관제 구설적인 요소의 이야기를 주제거리로 해서 2023년 계면년이란 의미 부여와 그리고 이렇듯 음력 11월과 12월의 시간대 양력으로는 12월 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경금에게 있어서 이렇듯 11월의 시간대는 상관의 기운이자 그리고 식신의 기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이 번쩍번쩍 이렇게 빛을 품어내는 상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상입니다. 돌산이 마치 눈이 내려서 번쩍번쩍 빛을 발휘하듯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 11월, 12월이라는 시간대 자체가 그리고 계면년이라는 이 해 자체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초목을 적시는 상이죠. 묘목은 음목이지만 이 속에 장간풀이를 하면 갑과 을목이라는 양목이 같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 속에서 이렇듯 묘는 지장간 속에 있는 을과 경금이 이렇게 짝을 이루려 하고 그 속에서 목적사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 재능이라는 아웃풋적 요소에서 식상의 기운, 식상생재 다시 말해서 재물적 안정을 도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 자체가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연애라 이렇게 단언할 수 있지만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암묵적 관계의 이런 미래의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안정이라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내 스펙을 중시하고 이런 시간대 속에서 2023년을 맞이하고 현재 11월이라는 이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라는 이 시간대 개의 해자 식신의 기운은 이렇듯 해묘 한목이라는 재의 기운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능력에 의한 식상생재의 이치가 여기는 것이죠. 금생수, 수생목. 그 이치 속에서 양력 12월의 시간대, 양력 11월의 시간대는 입동의 시간대, 겨울의 시작이지만 겨울이 들어섰다는 계절이지만 봄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양력 12월의 시간대는 한겨울 속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의 계에서는 이렇듯 땅 아래에 천둥 우레의 상이 건곤의 자식 첫째 아들이 있는 상으로서 지례복회랍니다. 다시 해보고 돌아온다. 양력으로 11월이라는 음력 10월 자체는 이렇듯 중지공기라서 음의 기운이 거듭해서 겹쳐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동짓달 가장 추운 이 달에 일양이 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바가 다시 이 기운이 내년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깃드는 이 시간대 그래서 이 갑자라는 이 올해 천간의 이 기운들을 보면 이렇듯 갑경상충하는 이치가 있죠. 편지하고 부딪히는 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육신적 요소에서는 편지에는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 이 치우칠 편의 이 재물제라는 이 요소 자체가. 그리고 여성적인 요소에서는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시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고모님이 되죠. 이런 이치 속에서 이렇듯 연말연시를 보낼 때 내심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돈 문제라든가 이런 아버지적인 부분, 고모적인 요소, 이런 육친적 관계 속에서 고뇌하는 상이 연출된다. 그렇지만 내년도 1월 5일에서 갑진년이라는 이 시간대를 맞이했었을 때 안정된 부 속에서 큰 재물을 탐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점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듯 경금 일간적 요소에서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운 자체가 이직적 요소, 스카우트 합격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더 잘났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구나, 이 정도에 준합니다. 자, 그러면 애정적인 측면, 남성적인 시각에서야 사랑, 연애운이 깊어질 수가 있죠.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애정운이 있다. 그러나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그저 그렇다. 내년도 1월 이후를 봐야죠. 여성적 시각에서는. 그래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뽕 빠지게 일을 하네. 말 그대로 내가 펼쳐놓은 일들에 대해서 그걸 다듬어가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가든 이혼자든 기혼자든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 그리고 기혼자적인 측면은 자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 그리고 사업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펼쳐놓은 일 플러스 직원적인 관계, 그리고 로비스트처럼 움직이면서 내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들을 하면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그냥 건강적인 측면, 계속해서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니까 태양한 분들이라고 하면 건강적 요소에서 활력이 들겠지만 신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한 분들은, 그러나 신강한 분들은 오히려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화조화롭다는 이 기운 자체가 이렇듯 수평적인 요소로 흘러가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화롭기만 하다면, 중용의 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시점 속에서 관제의 구설은 나름 약간의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에 의해서 도덕적 또는 책임감, 억압,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야생마와 같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더라. 이게 우리 경금 일간적인 요소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주론적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상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아놓고 이렇게 우리 손님을 초빙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주자 경인일주입니다. 경인일주적 개념에서의 금년도 이 시간, 양력으로 11월 때 의미가 있죠. 내 재능에 의해서 화답하는. 자, 남성적 시각에서는 아버지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마, 이러듯이 호응해주는. 부인 나 어떻소, 당신 예뻐요, 이러듯이 바라봐주는 부인적인 요소의 기운. 이런 암묵적 관계들이 이렇듯 합으로서 이어져가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자, 경금의 입장, 경인일주적 입장에서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을 어필했을 때 그에 의해서 재물적 요소는 좋더라. 11월 의외의 성과죠. 겨울의 시작이지만 봄을 연출합니다. 자, 그러면 12월이라는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경인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의외의 이 기운들, 큰 재물적 요소에 의한 보너스와 같은 기운을 내가 잡아내는 상이니까.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죠. 기혼자적인 여성적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상,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자녀가 어떤가요? 어머니. 얘들의
미래사를 위해서 조금 투자해 주세요. 마치 그랬었을 때 오냐 이렇듯 하면서 돈을 주는 상. 왜냐하면 그 집의 유업을 이어갈 후사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이치적으로 보면 무난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적 요소의 기운이 좋고 사랑, 화합의 기운이 남녀공이 좋더라. 경인일주적인 요소. 자, 이직적인 요소 이런 부분, 스카우트적인 요소, 의무적 재능의 인정이죠. 자, 재능을 인정해 주더라. 자, 사랑 연애만 괜찮습니다. 건강적인 측면, 소통이죠. 원활한 소통. 양호한 흐름을 보입니다. 양호한. 건강적인 측면도. 관제 구설 그다지 문제 없습니다. 관제 구설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로써 경인일주에 대한 이야기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호일주 두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자, 경호일주. 경금 일간적 요소에서는 이렇듯 정관의 기운을 이렇듯 깔고 있습니다. 남성적인 기운에 의해서는 마치 자식과 같은 것이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 기운 자체가 배우자 같은 상이죠. 그 속에 병기정, 토라는 이 요소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 토는 어머니적인 그런 부분, 인성의 기운이죠. 정인의 기운. 이 기운 자체가 암묵적 관계의 합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2023년 개묘년이라는 이 시국 속에서 개월, 이 시점 속에서 이렇듯 재적인 요소, 그리고 해수 속에 있는 무, 갑, 임, 정기라는 이 기운 자체가 이렇듯 기토와 암하고는 관계, 화합적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11월이라는 이 시간대는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겨울의 시작이지만 봄을 연출하기 때문에 의회의 성과인 재물적 요소는 기람이 있더라. 자, 그러면 12월 7일에서 내년도 1월 5일이라는 연말, 내년도 연초의 이 시간대는 이렇듯 상충수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합니다. 일주와 이렇듯 올해에 의해서 천간 지지가 이렇듯 상충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봐야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배우자적인 측면과 자녀 문제로 다툼이,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적인 요소, 부부싸움 자체가 집안 싸움 되듯이 번져가는 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일로 인해서 배우자와 갈등, 그 속에서 시어머니와도 갈등, 그리고 돈 문제로 갈등할 수도 있는 그런 짜임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주 명족, 경호일주적인 요소에서 사주상 또는 대운상에서 병자 대운이라든가 갑자 대운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그러면 집안에서는 아버지나 또는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시어머니, 고모, 이분들한테 흉사가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가족적인 요소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명식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연말 내년도 연초를 잘 맞이하고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경호일주적 요소에서의 주인공은 12월이라는 시점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순환기 계통, 심혈관 계통, 그리고 이렇듯 신경적인 요소, 담낭 기능, 이런 요소들이 파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12월이 흉이다. 그리고 관제 구설도 있다. 주의입니다. 주의.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애정적인 측면,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별로다. 아주 다운되어 버리는 상. 남녀 공이 다 마찬가지죠. 자,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에 이 기운은 12월 7일이라는 이 시점까지 잘 무난하게 가고, 그 속에서 어찌 보면 12월 7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가 11월의 계절이지만 여기에 9일을 더 넘겨주면
마치 10일 정도를, 그러면 12월 17일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무방하지만 12월 17일 이후에 내년도에 이 시간대까지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헤어져 놓고 이별을 해놓고 여태 상담을 하러 오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12월 중순 이후에 2024년이라는 갑진년 1월 5일경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게 경호일주의 이야기입니다. 자, 경호일주 여러분들 사랑이 경호고 그 부분을 12월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지 말고 일적인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1월 5일에서 2월 4일이라는 그 시간대를 겨냥해서 가십시오. 자, 이렇듯 일주와 이렇듯 올해 기운이 상충되어 있고 대운적인 요소에서의 흉함이 있다겠습니다. 갑자 대운이라든가 병자 대운 이런 분들에게 여파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운이 이렇게 상충돼서 있더라도 의외로 또 특이하게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다는 것. 자, 그랬을 때는 멘탈이 붕괴되지 않게끔 항상 자기 관리가 투철한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미리서 부부적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 문제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고 시부모와 또는 이렇듯 고모님과 돈 문제로 부딪히지 않게끔 주의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문제가 없고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아버지나 또는 자녀 문제 또는 자는 현금에게 있어서 상관의 경우로서 장모님을 뜻합니다. 장모님과 이런 관계들도 잘 매끄럽게 정리해 나가서 의로운 성품대로 나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서 운의 리듬을 알고서 믿는 분과 없는 분과의 차이는 흉함을 피할 수 있냐 또는 진퇴 유무를 아느냐에 의해서 흉사의 갈림길에서 이롭냐 불리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경호일주적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손님으로서 경술일주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술일주 아주 의미로운 일주죠. 자, 이 속에는 이렇듯 지장간이 신정무 이 기운이 있다겠습니다. 지장간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사실은 인간사가 펼쳐진 인간의 도입니다. 인사가 행해지는 이러한 땅이죠. 그 속에는 겁재의 기운과 정간의 기운, 편인의 기운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적인 성향, 연구 분석 기회, 도덕적인 책임감, 그 속에서 이렇듯 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개월이라는 이 시점, 개년의 개월, 식신과 상간의 기운으로서 지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로운 기운이죠. 그 속에서 이렇듯 일주와 연이 상합하고 일주와 월이 상합하는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롭게 내가 펼쳐놓은 일 자체가 매끄럽게 이렇듯 재물적 요소로 승화하는 어머니도 내 뜻을 들어주고 아버지도 내 뜻을 들어주는 여성적인 시각 그 속에서 관해서 좋은 소식이 있네. 말 그대로 아버지 이 딸한테 물려줄 것이 없나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랬었을 때 마치 그래 네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듯이 하는 상이니까 이런 시간대 사주 명조의 주인공 명식이 큰 무리수가 없다고 하면 이럴 때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력 12월 7일에서 내년도 1월 5일이라는 시점. 그래서 이게 주체로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양력 12월이라는 이 계절, 이 기온은 이렇듯 상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는 상. 그랬었을 때는 큰 보너스적인 요소에 의한 성과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러한 시간대에 다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인간적 요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만을 잘 넘어간다 하면 경술일주, 금년도 연말 연시와 내년도 연초에 의외의 성과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갑진년,
갑경이 상충하고 진술이 상충한다고 해서 큰 재앙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경술이라는 이 괴강성, 다시 말해서 이 괴강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살풀이하는 자들, 소위 여기서 살로서 모든 것을 품어간 사람들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괴수, 북두성, 그래서 괴강, 성인의 이런 의미로운 이야기도 하지만 괴강살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전자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박의 별, 북두칠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게끔 하늘에 붙어있는 이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정함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듯 귀신귀처럼 귀신이 탈을 수가 있는 이 모습 옆에 말두자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러한 기운 속에서 내년도 갑진년을 맞이했을 때 서로 일주가 상충하니까 무슨 이별순에 이혼하게 생긴 내 여자 문제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그 기운에 얽매이지 마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경술 일주적 요소에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있나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 이직적인 요소 스카웃, 자기 의무적인 재능을 알아주니까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지만 내년이라는 시간대를 보면서 서서히 또는 국제적인 경기,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여기에 드리고 싶네요. 경술일주. 그리고 여성, 남성에게 예정적인 측면은 유야무야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운 여행을 함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관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간다 하면 경술일주가 주인공이 되듯이 흘러가겠죠. 건강적인 측면도 크게 문제없고 관제 구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 작년에 이런 분들이야 이렇듯 갑경이 상충한다. 그러면 담낭 기능이 대장의 기운과 상충하는, 그래서 입안이 쓰고 허리가 그냥 벅적지근하고 아프듯이 하는 상이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조심조심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말 그대로 유리잔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지 마시고 나이는 나이인 것이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세월 앞에 미인이 없다겠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꾸며놓는다고 해서 아름답다, 무슨 70, 80 노인을 보고 청년과 같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을 보면 경거망동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죠. 노인은 노인다워야지. 그게 더 황혼의 노인들처럼, 황혼의 석양처럼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근데 노인이 젊은이들과 미를 경쟁한다, 철학을 경쟁한다, 조금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경신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신일주 온톡 이렇듯 백색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이라는 이 기운이 이렇듯 흰색을 의미합니다. 흰색, 숙살의 기운, 모든 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듯이 이러한 냉엄함이 있는 그럼이 있다. 그리고 이렇듯 임관지에 있는 경신일주, 당당함이 있습니다. 멘탈도 강하고. 그러나 역마성 기질이 강하다 할 수 있죠. 경신일주적 개념에서. 그래서 이 경신일주적 개념에서는 순탄한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라는 이 시점 자체에 사랑연애라는 이 기운도 의외로 형성이 돼서 마치 봄날을 맞이해서 현재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11월이라는 이 시점 자체도 입동이 시작이지만 금년에 한해서는 이렇듯 봄의 기운을 연상한다.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친구와 같은 배려심이 있는 그러한
둘도 없는 짝을 원하고 그 속에서 이렇듯 신금이라는 이상 자체가 사실은 장간풀이를 하면 편인의 기운, 이국적 성향을 즐기하는 철학적 사고가 강한 이 무토의 이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운은 전략적 사고를 갖게 하는 이 모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기는 임수입니다. 식신의 기운인 것이죠. 전문 지식, 재능에 의해서 금의 빛이 찬란하게 빛을 뿌리고 더욱더 빛나 보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 좋을 그런 명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튼 비견의 기운이기 때문에 경금이 여튼 여기로서 정기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정기로서. 그래서 이러한 경신일주적 요소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11월이라는 시점 자체는 남성적 시각에서는 사랑의 기운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나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력이 분주함 속에 실이를 추구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12월이라는 시점,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이 세져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각도로 하면 신경쓰임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떤 신경쓰임이 많냐? 재물적인 요소, 마치 젊었을 때라면 아버지의 눈치를 보듯이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는 처와 갈등의 상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처와. 그리고 인연법에 의한 여성과 갈등의 기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점 자체가 경신일주한테는 여행을 가는 운이 겹쳐진다 할 수도 있죠. 특히 사주명국 또는 대운이라는 이 시점에서 진이라는 글자가 연, 월 또는 시지에 있다든가 대운의 시간대에 있다든가 그랬었을 때는 그러한 역마 이동수적인 이 요소가 강해지면서 여성과 함께 여행을, 그랬더니 그러한 부분 자체를 놓고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는,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이 그러한 운의 시간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도 관제우소수라는 것은 없다는 것. 그러면 내년도 1월호에서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암묵적 관계에서 사랑, 연애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와 같은 이와 함께 자유로운 여행을, 직장 조직에서는 봉 빠지게 11월, 내년도 1월 5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시키는, 스펙을 원하는 그런 상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경신일주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만은, 자, 이직적, 스카우트, 이직, 이런 부분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평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 여성, 그것이 예정적인 부분도 그냥 수평, 잘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남성적인 이 시각, 남성적인 시각에서 상승 곡선을 그려 올라간다. 언제를 향해서? 내년을 향해서. 그리고 내후년을 향해서. 자, 건강적인 측면은 무난하죠. 전자 이야기했던 나이가 적게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러한 수화기간은 말 그대로 그냥 입이 쓰다 이런 이치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관제 구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자, 이것으로 경신일주 이야기 매도하고, 자, 계속해서 경자일주 이야기 진행해야죠. 자, 경자일주. 자, 아웃풋적인 요소, 상관의 기운이 이렇듯 강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아들과 같은 자녀의 상이 되죠. 물론 자수 속에는 장간풀이를 하자면 이렇듯 임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 딸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의 기운이 이렇듯 빛을 뿌리는 상, 11월이라는 시점은 더욱더 빛을 뿌리는 상, 봉 빠지게 일을 하는 상이죠. 그러나 어떤 누구의 구속도 받기 싫어한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재물을 추구해가는 이런 상이 전개된 것이죠. 11월이라는 이 시간대,
12월 7일이라는 시간대까지는 전자 이야기 뜻이 이렇듯 해묘환목 제2의 기운을 만들어서 재물적 요소를 주관해가는 이 기운이 강하다. 자, 재물적 요소의 이 기운을 추구해가는 성향이 강하다. 자, 남성적 시각에서는 사랑의 마음 더 깊더라. 자, 그러면서 이렇듯 갑자월을 맞이합니다. 갑자월을. 이랬었을 때 갑경이 상충하고, 이럴 때 내 내면의 에너지는 너무도 바깥으로 방전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치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이렇게 처져가는 이런 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은 운동을 하고, 이 처방이죠, 처방. 처방 자체. 운동, 취미생활, 명상, 사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도 생각이 깊이 그냥 밑으로 처박혀 가는데 여기서 명상을 하고 무슨 사색을 하라 이게 아니라 밝은 곳을 지향해 가는 것입니다. 흔한 이야기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죠. 사교적인 이런 모임, 사교적 모임에 참가하라는 것이죠. 클럽도 한번 가고 이런 식처럼 우리 중년이라 또는 30대 분들,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질 때 집안에가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혹시 나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경자일주적 개념에서 이렇듯 흘러간다. 관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이런 시간대에 경신, 경자, 경진일주는 이런 연말, 연초를 이렇게 보내고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경자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라고 하면 특히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노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밝은 곳으로 나와야지 된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교적인 모임, 처방전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자, 이것으로서 경자일주에 대한 이야기 매듭하겠습니다. 자, 경자일주 여러분, 아홉부적인 요소에 내 재능의 있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사주 명식에서 이렇듯 식상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11월이라는 이 시간대에 이런 기운을 맞이한다. 11월, 12월을. 그럼 여성적 시각에서는 자식 자랑, 아주 설레발을 치듯이 경거망동함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를 생각하고 바깥에 일을 도모해감에 있어서 이것저것 너무나 방망하게 벌렸을 때는 우리 경신, 경자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흉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일을 키워가지 말자. 이것저것 벌리지는 말자. 자, 이제 끝 주자인 경진일주입니다. 경진일주. 편인의 기운 속에서 이런 전략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명식의 주인공. 전략가입니다. 방송 PD도 이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죠. 자, 논리적인 한, 검사와 판사적인 그런 시각.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경자일주적인 요소, 식상의 기운이 아직 강한 분들은 의외로 변호사와 같은 그런 직업군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창작적 재능이죠. 그리고 변리사와 같은 그런 분들. 자, 경진일주, 괴강성이 들어있는데 이런 입장 속에서 11월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지인의 원진살이 들었네. 하지만 그런 신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성이 없고 2023년이나 시간대와 금년도 11월 시간대는 입동의 시간대이지만 연월이 이렇듯 상합하여 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날씨가 급변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개수가 개면연의
개는 이렇듯 봄의 중심에서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는 그런 상이죠. 진눈깨비와 서리가. 이러한 기운이 이렇듯 입동의 시점에 또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상으로는 차가운 이 계절에 내면적인 요소는 봄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춘과 겨울이란 이 의미가 같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무쌍하다. 자,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벌려놨던 일들 자체가 이렇게 재물적으로 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12월이라는 이 시점, 12월 7일에서 1월로 만이야 사전 명궁속 그리고 대운이라는 시간대에 신이라는 이 기운이 있다. 그래서 수국을 이룬다. 그런다고 하면 한겨울이 되고 갑경이 상충해서 갑목이라는 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별을 암시해버리는 것이죠. 여기는 신자진, 이 수국, 이 세 일주 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명궁 속에 사주 명조에 우리가 이렇듯 자 경진일주다. 그런데 시든 또는 올지든 년지든 또는 대운 속에서 이렇듯 대운이라는 큰 스펙타클한 이 고속도로에서 마치 신대운을 맞이하고 있다. 마치 갑신 대운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 의미가 아주 자칫 잘못해버리면 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적인 요소에서의 깨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 편재의 기운은 누구입니까?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아버지, 형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흉사가 벌어지게 된다면 자, 흉사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아버지,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이 기운이 잘못해버리면 떠나버린다. 떠나버리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 것이죠. 이별. 다시 말해서 날개 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성적인 이 시각이다. 여성적인 입장. 그 다음에 시어머니, 고모님, 돈 문제 갖고 다투다가 그냥 절도하셨네. 큰일 날 일이죠. 문제가 커져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러한 명조의 주인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돼야죠. 자, 의미로운 기운이 형성됩니다. 자, 이직,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직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애정적인 측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더라. 자, 건강적인 측면, 특별하게 경진일주적 개념이라 하면 크게는 문제없지만 그래도 이것저것을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인풋의 에너지와 아웃풋적인 요소의 기운이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2월이라는 이 시점에는 이제 시어머니 또는 아버지 돈 문제를 놓고 약간의 고뇌스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말 그대로 조금 더 다운이 되는 그런 기운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제 구설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이것으로서 경진일주까지 해서 6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